안녕하세요. 문화극장 조조할인의 이유진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접어들었는데요. 과연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 영화 동물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작은 영화관,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동물원 하면 어떤 추억이 생각나시나요? 100여 년간의 역사 동안 우리나라와 함께 해온 동물원. 이 동물원의 이명까지 담아낸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다큐 동물원에 대해 이야기 나눌 분들 모셔봤습니다. 먼저 동물원을 제작하신 왕민철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동물원 만든 왕민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다큐 동물원의 출연자이시자 동물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청주동물원 진료사육팀장으로 계시는 김정호 수의사님 모셨습니다. 네, 영화에 출연한 수의사 김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동물과 관련된 다큐를 많이 만들어 오신 황윤 감독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모셨습니다. 손호빈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9월 5일에 개봉을 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작품 동물원. 근데 제목을 보니까요. 동물, 콤마, 원이 있더라고요. 콤마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나요? 네, 뭐 제목을 지을 때 좀 단순한 제목을 짓고 싶어서 동물원을 그대로 썼는데 사실 저희가 동물원이라고 그냥 얘기할 때는 뭔가 거의 놀이동산이나 네. 유원지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긴 동물이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 동물원은 이제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동물에 좀 방점을 둬서 동물, 콤마, 원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특별히 담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을까요? 사실 뭐 영화를 찍을 때 특별히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영화를 만든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반인의 시선에서 저도 아주 어렸을 때나 동물원을 가보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영화를 찍기 전까지는 동물을 가지 않았거든요. 네네. 가지 않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간 거기도 하고요. 근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동물원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이제 뒷모습도 보고 일하시는 모습도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게 많이 있었고, 네, 많은 사람들하고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영화에 녹여놨습니다. 네, 네. 거기서 거기서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김정호 수의사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작품에 출연하시면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셨나요? 저희들은 뭐 매일매일 어떤 일상 같은 일이거든요. 네. 네, 그런 일상을 좀 특별하게 감독님께서 담아주셨는데 처음엔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나오니까. 그리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저도 영화 한 3번 정도 봤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뭐 물범이 태어나는 어떤 산생의 기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디 다른 동물원으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또 거기에서 계속 18년 동안 살았던 박람회가 죽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감정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차려놓으셨다. 그래서 그를 기후에 맞는 감정을 섭취하시면 될 것 같은 되게 중립적인 영화입니다. 황윤 감독님은 이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어떤 고민을 영화에 꾸준히 담아 오셨는데 네. 동물원 보시고 감상이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게 된 첫 번째 작품이 이제 동물원에 관한 작품이었어요. 네. 2001년도에 만든 작별이라는 영화였는데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호랑이. 그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동물원 보면서 굉장히 뭐 비슷한 부분도 많고 이제 떠오르는 어떤 그런 그 예전에 제가 찍었을 때 느낌들이 다시 이렇게 네. 생각나면서 굉장히 좀 특별한 감정으로 볼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이제 그 전시장 관람객이 볼 수 있는 공간은 전시장이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동물들이 그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동물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영화에 담으려고 했었는데 동물원도 비슷하게 네네. 이제 그 이면 관람객들이 볼 수 없는 그 이면을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보여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도 많고요. 그래서 일단 다큐 동물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이곳은 동물원.
누군가에겐 추억의 장소가 되고 동물원 또 누군가에겐 혐오의 언제 대상이 가보셨어요? 되기도 하는 것. 저 야생성을 성인이 잃은 되고는 한 동물들의 번도 안 간 것 마지막 같고요. 터전 청주 동물원입니다. 스컷 사자의 그 상징이 큰 갈기인데 이 친구는 아쉽게도 다 빠졌어요. 나이가 지금 15살이에요. 우리 사자는 보통 수명이 거의 한 15년 정도 돼요. 지금 동물원이라는 데가 그 동물들을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데리고 와서 전시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출발로 이제 시작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락적인 요소가 강하죠. 근데 그동안에는 너무 사실 동물원을 희귀한 동물을 데려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경만 시키고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 있다가 뭐 생명을 다하면은 이제 뭐 다시 새로운 동물을 사서 그 우리에 집어넣고 뭐 이런 것의 어떤 반복이었거든요. 동물 똥 치러 가겠네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하고 동물 똥 치는 사람 아니면은 동물 가둬두고 괴롭힌다고도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동물원을 둘러싼 끝나지 않는 논쟁. 동물원은 과연 누구를 위한 곳일까요? 사람에 의해서 산림이나 자연환경이 소멸이 되고 점점 황폐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애들이 살 공간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 걔들이 멸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서식지가 없으니까. 얘들을 자연계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종보전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동물원이 그런 면으로는 필요하고 그렇지만 동물을 위해서는 필요 없는 거죠. 정말 다 장단점이 있네요. 2014년 양면이. 청주동물원은 서식지의 그렇죠. 보존기관으로 지정됐고 이곳엔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보호하며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육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식지의 보존기간이라는 건 서식지가 좋아지기 전에 그 노아의 방주처럼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서식지가 좋아졌을 때 이런 어떤 종들을 풀어서 서식지에 잘 살도록 좀 준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들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 동물들은 보호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되나요? 네. 보호 상태고 이제 구조센터에서 이제 데리고 와서 안락사 대상이었는데 데리고 와서 이제 보호하고 있는 동물입니다. 그 저 삽이요? 네. 다리가 없어져서 네. 덫에 걸린 건가요? 네. 하지만 사라져가는 종을 보존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이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쌓여가면은 언젠가는 뭐 진짜 스라소니도 호랑이도 뭐 복원하는 어떤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뭐 계기가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또 이렇게 연구해야죠. 언젠간 되겠지만. 야생이 아닌 곳에서 동물들을 보살피는 것은 모두 수의사와 사육사의 목. 끊임없이 시설을 보수하고 아픈 동물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주사 한 방 놓고 뭐 먹이 하나 주는데 뭐 한 4-5명 하지만 붙어갖고 그런 막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살고 있는 500여 마리의 동물들은 여전히 좁은 울타리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들은 행복할까요? 동물원 안에서도 그들을 바라보는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새들이 제일 답답할 것 같았어요. 저 보면서 그러니까요. 새들이 이제 미치지 않을까? 약간 날아가는 일을 하는 새들인데 네. 못 하잖아요. 호랑이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네요. 맞아요. 코끼리도 그렇고. 하루를 살아도 밖에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을까요? 야생동물인데. 정말 길들여져 있는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야성이 강한 동물들은 그냥 하루를 살아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맞습니다. 살 것 같아요. 저 대사가 제일 저는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야생동물이랑 동물원의 야생동물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야생동물들은 아예 만날 수도 없잖아요. 밖에 있는데. 잘 만날 기회도 없고. 근데 여기 안에 있는 동물 애들은 야생동물이긴 한데 뭐 동물원에 있는 야생동물이니까. 동물원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반야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럼에도 사육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마주하고 또 그들의 습성을 하나씩 이해하면서 청주동물원은 또 다른 하루를 부지런히 맞이합니다.
얘네가 자연 상태에서 높은 데를 올라가는 걸 좋아했다.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는 캣타워나 이런 걸 만들어주고 먹이를 주는 것도 뭐 얘네가 야생에서 나무 속에 있는 걸 이렇게 빼먹었다. 그러면 그렇게 대나무 속에다가 먹이를 그게 주기도 지금 하고. 이제 행동 행동 풍부화. 풍부화. 네. 네. 그래서 아예 저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찍으실 당시에 없었던 없었죠.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아, 개념이 많이 생겼구나. 저 동물의 어떤 행동을 연구를 많이 해서 그렇죠. 야생 상태에서의 어떤- 습성들을 발현할 수 있게. 지루하지 않게 해줘야 되니까요. 또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시니까 요즘은 또 그런 데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많이 생기신 그쵸.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땅이 엄청 넓었으면 좋겠어요.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큰 불쌍하다,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그런 넓은 공간에서 사육하고 싶어요. 동물들은. 관람객들이야 일단 머물다 가는 거고 동물들은 그곳에 계속 영원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있는 건데 동물원은 그래서 사실 이제 야생 동물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보면 자연의 어떤 위대함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곳이거든요. 저게 핵심이죠. 그렇죠. 당신이 생각하는 동물원은 어떤 곳인가요? 그저 철장 속 동물들을 가둬두는 곳인가요? 혹은 동물들의 또 다른 안식처인가요? 동물들의 삶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왕민철 감독의 동물원이었습니다. 저희 동물원이 저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지금 남 흔들리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근데 카메라 들고 동물 찍으시잖아요. 직접 네네. 찍으신 거죠. 네. 그럼 동물들과 이렇게 교감하는 마음은 어떠세요?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동물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네. 사실 뭐 맹수들은 그러니까 서로 눈을 마주치는 행동 자체를 굉장히 위협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네. 눈을 잘 안 마주쳐요. 근데 아, 네. 뭐 표범 직지나 이런 애들은 이제 그 장면 찍으려고 사육사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뭐 서 있게 한다거나 아. 네, 그런 방법을 써서 아, 그렇죠. 촬영을 했죠. 네. 못 알아들이 여기 좀 볼래? 뭐 네. 그럴 수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동물들이 좀 친숙하게 네, 느끼는 네. 존재가 있어야 네. 그 장면이 또 가능했던 거죠. 네. 저는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야, 저 장면 찍으려고 몇 시간 있었을까? 뭐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러게요. 네. 촬영 기간이 어떻게 네. 돼요? 그러고 보니까. 총 3년 정도 찍었고요. 네. 예. 근데 뭐 매일 간 건 아니고요. 음. 네. 총 3년 정도 다니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찍기 전에 생각과 찍으면서 생각이 또 많이 바뀌실 것 같은데요. 그러실 네. 겁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환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다거나 동물권에 대해서 특별히 뭐 더 관심이 있어 찾아보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동물원 영화를 찍으면서 사실 단순한 어떤 호기심에서 찾아가서 촬영을 한 게 더 큰데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면 이게 전문가의 시선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인이 만약에 3년 동안 저렇게 동물원을 열심히 보면 네.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시선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경계를 그 뭐 새창살이나 뭐 무슨 철조망이나 이 나이가 지금 15살이에요. 그런 출발로 이제 시작이 돼서 그게 제일 뭐랄까 신경 쓰고 찍으셨나 궁금한. 네, 그런 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동물들한테 친숙하게 보여지는 매체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면 네. 그 쇠창살을 보기가 힘들어요.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찍거나 연출적으로 그렇죠. 그거를 네네. 네, 지우죠. 배제를 하죠. 왜냐하면 시각이 방해가 되니까 네. 배제를 한 상태로 찍고요. 동물들이 이제 더빙을 해서 말을 하거나 자기 감정을 표현하게 네. 하죠. 그거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동물원에 있는 쇠창살을 우리가 인정해야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네.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 생각이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작별 찍을 때 동물원에 관련한 영화를 찍을 때 되게 우연하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뭐 그냥 영화를 찍어야지 하고 동물원에 갔던 게 아니라 동물원에 그냥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어떤 장면을 보게 됐어요. 그 북극곰이 머리를 이상하게 계속해서 흔드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정형 행동이라고 불리는 행동인지는 모르고 네. 그런 용어는 몰랐지만 제가 봤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제 눈에 봤을 때도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그렇죠. 곰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뭔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관람객들은 그거를 보고 박수를 치고 곰이 춤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진짜요? 어떤 그런 부조리한 어떤 그런 장면을 보고 아
동물원이라는 공간을 한번 갇혀 있는 동물들의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다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연하게 이렇게 시작이 된 거고. 정형 행동 말씀을 네. 하셨는데 감독님 영화에도 보면 네. 그런 행동하는 또 동물들이 표범이. 나와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스트레스 때문인 거죠? 그렇죠. 뭐 대부분의 사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중에서 이제 넓은 활동 반경을 가진 동물들이 대체로 그런 행동을 많이 보이는데요. 네. 그건 사실 뭐 전문가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뭐 표범 호랑이들이 사실은 그 서식지에서는 그 굉장히 영역이 넓거든요. 네네, 막 몇십 킬로고 뛰어다니잖아요. 몇백 킬로 네. 거기를 활보하는 애들인데 요만한데 가두면 어떤 병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네. 실제로 요 스튜디오 정도는 되나요? 예, 그 사자? 정도. 예, 아, 그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동물원마다 다르죠. 다르지만 아무튼 네, 굉장히 청주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고만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바뀐 부분이 아, 있지만요. 근데 이 정도 거리면은 한 번 직진으로 뛸 수조차 없지 않나요? 못하죠. 전력 질주 못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할 그리고 수밖에 이제 없는. 공간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공간의 넓이만 이제 주로 생각을 하는데 좁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어떤 단조로운 거 그리고 그렇죠. 어떤 호랑이 같은 경우는 물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고양이과 동물이지만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물을 싫어하는데 그래요? 이 호랑이는 물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맞아요. 그 외국의 생태형 동물원들 보면은 호랑이가 수영할 수 있는 이 네. 물 웅덩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막 폭포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야생의 습성들을 구현해 주는 게 되게 동물원 안에서 비슷하게 구현해 주는 게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청주동물원은 근데 조금 그래도 많이 발전해서 좀 다르지 않나요? 여기가 서식지 네. 외 네. 보존 기간이라고. 네. 저희가 이제 2015년에 이제 환경부 서식지의 보존 기관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물원 중에서 이제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청주동물원 이렇게 세 곳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정의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서식지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서식지의 보존 기관에서 멸종위기 동물들을 보호한 뒤에 네. 이제 다시 내보내겠다. 아, 예를 들면 산이 살기 어려우니까 예. 야생이 살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예, 보호를 해서 예. 다시 아. 예. 이렇게 인큐베이터군요, 인큐베이터. 아, 예. 그건 아닌가? 노아의 방주. 일종의 노아의 아까 나온 표현 네. 노아의 방주. 이제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는 어떤 아. 그런 생각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런 동물들에게는 동물원이라는 존재가 갑갑한 공간보다는 좀 보호기관처럼 고마운 공간이기도 할까요? 동물 입장에서.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사학을 어떤 그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긱스라고 있어요, 이름이. 라이언 긱스라고 이제 왼발에 달인 축구 선수가 있는데 아, 예. 예. 그 친구가 왼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른발을 덫에 이제 잘려서 아, 네. 그래서 네네. 그거구나. 예. 그래서 왼발밖에 없는 야생에 친구인데 있던 사기였군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구조센터에서 이제 구조를 했는데 이제 내보내면 사실 굶어 죽잖아요. 사냥을 잘 못하니까. 그러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제 생식기관은 정상이니까 그래서 그 사계 새끼들은 네. 자연으로 이제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희망으로 데려온 친구입니다. 또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예, 서식지 외 보존 기관이고요. 그 독수리? 네. 우리가 좀 예. 그 부리가 이제 독수리? 이게 부정교합이 이제 휘어져가지고 네. 이제 야생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먹이 경쟁을 통해서 섭취를 못해요. 이제 밀리니까 네. 이제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가 이제 구조가 되어 왔는데 그 친구도 결국에 이제 안락사를 시켜야 될 대상이지만 네. 데리고 왔어요 동물원으로. 네. 동물원에서 이제 어쨌든 먹이를 주면서 키울 수는 있는 그쵸. 거니까 야생이 아니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10년도 넘은 독수리는 이제 날개 운동은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구조센터에 가서 방사 훈련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동물원에 관해서 논의를 할 때 동물원이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지금 만약에 당장 내일부터 없앤다 하더라도 네.
야생에 나가려면은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 최소 3, 4년, 5, 6년 이렇게 굉장한 기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없앤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동물들을 어디선가 보호해야 되는 네. 그런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개체를 태어나게 한다기보다는 전시를 위해서 태어나게 하는 거는 그렇죠. 좀 아닌 것 같고 동물원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같고 네. 정말 이제는 그 야생 상태가 너무 많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보호기관으로서 보존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계속 태어나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야생에서 구조돼서 돌아갈 수 없는 뭐 네. 긱스나 그 독수리 그렇죠. 불이 불어 그 휘어진 독수리 네. 같이 그런 장애를 가진 동물들을 보살피고 네. 얘네들이 왜 다쳐서 들어왔는지 그러면 인간들이 어떻게 야생 동물들을 보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육 공간의 역할도 맞습니다. 동물원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독수리 부리가 삐뚤어진 그 독수리는요. 네. 사실 앞에 가면은 그 관람객분들한테 해줄 얘기도 많아요. 그렇죠. 스토리가 많다 스토리가 보니까 있구나. 오히려 동물원 교육에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네. 일반적인 정상적인 동물보다요. 과거에 전시 위주로 동물원이 이제 인식을 하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형인 약간 잘못된 동물들을 보면 일부러 감췄다고 하더라고요. 뒤에다 넣어놓고 못 보게. 멋지고 예쁜 동물만 그렇죠. 보여주면 상품 좋으니까. 예. 전시 그렇죠. 같은 개념이 그렇죠. 거든요. 근데 동물원에서 가서 자연의 경위를 배운다는 거는 사실 이 시각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좀 더 이해에서 나오는 어떤 경위를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독수리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런 이야기 네. 통해서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하면 좀 더 어떤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동물원 없으면 좀 그렇지 않나? 왜냐면 애 키우는 입장에서 얘가 저 막 그 표범의 저 눈빛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애기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거는 되게 욕심인 것 같고. 이기심이니까 예. 인간은. 그리고 그런 표범의 막 그런 야생의 눈빛을 동물원 표범들은 보여주지 못해요. 사실은 굉장히 권태와 우울증에 그렇죠. 빠져 있는 깨우죠, 애들이 가서 일어나라고.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동물에 어떤 동물에 대한 애정을 느끼는 것이 실제 그 동물을 눈앞에서 보고 만져야지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렇죠. 고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래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래는 다 그러네요. 사랑하고 좋아하잖아요. 네. 경이롭게 느끼고. 근데 그거 우리가 고래를 동물원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건 보면 아니거든요. 별로일 수도 있겠다. 아니 고래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동물원에서 뭐 돌고래 정도는 그쵸. 봤을지 몰라도 진짜 큰 향유고래를 동물원에서 네. 가두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래를 사랑하는 거는 수많은 영상들과 자연 다큐멘터리와 그림책이나 그런 걸 통해서 고래의 경이로움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물에 대한 사랑은 동물원에 가서 길러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가둬놓고 봐야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물원에 대해서 존재 이유를 생각한다면 야생 그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들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역할할 수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동물원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역할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청주 동물원처럼. 우리나라 동물원이 몇 개쯤 있나요? 맞나요? 뭐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많나요? 네. 근데 그게 동물원이라고 그러면 흔히 일반 사설동물 아주 작은 동물원부터 심지어는 이제 동물들을 차에다 태우고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돈 내면 만지게 해주는 그런 그런 것까지 동물원도 있어요? 다 동물원이라고 치시더라고요. 이 개념이 되게 그렇죠. 영역이 되게 굉장히 많고요. 모호하군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공공기관으로서의 동물원이거든요. 네. 돈을 받고 뭐 이제 보여주고 뭐 그런 쇼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공공의 영역에서의 동물원. 네. 그래서 그 정도에서만 한정해서 좀 영화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설 동물원에 대해서 참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도적으로 좀 정비가 돼서 점차 좀 정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룰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지금 뭐 국회에 많이 법도 계류돼 있고 아직 뭐 진행이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뭐 카페에서 이색 그렇죠. 동물들을 네. 예를 들면 뭐 라쿤이나 네네. 그런 뭐 사막 여우나 심지어 과일 박쥐까지 뭐 과일 박쥐 같은 경우는 박쥐요? 네. 그런 이제 5만 가지 좀 사람들이 특이한- 호기심 갖고 좀 특이한 그런 동물들을 데려다가 카페에다 풀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동물들 만져보고. 만져보고 뭐 핫플레이스잖아요. 이런 공간도 심지어 너무 아, 그래요? 많아 지금 네. 인기 있어요. 많아요? 네, 백화점 한 켠에 동물을 전시한다거나 아. 식당 한 켠에 뭐 거북이나 뱀을 맞아요. 전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말 너무 우후죽 난립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실내 그런 동물원도 것들에 많다고 들었고. 네, 그런 건 동물에 대한 엄청난 학대일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지금. 그래서 동물보호 단체들에서 끊임없이 수년 동안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정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동물원이 없는 나라도 있나요? 부탄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제가 부탄이요? 2년 전, 네, 행복의 나라 부탄이라고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 갔더니 동물원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네. 몇 년 전에 국왕이 이제 동물들을 이런 식으로 가둬놓고 진짜요? 사람들이 구경하는 거는 인간의 욕심이다, 풀어줘야 된다 해서 그 야생동물을 가두는 거는 다 없앴고요. 이제 딱 한 종, 타킨이라고 하는 부탄의 히말라야 고지대에 사는 그 소 비슷하게 생긴 특이한 동물들이 있는데 부탄 고유 종이죠. 그 동물 한해서만 한 종만 이렇게 보전 센터 같이 그 동물원이었던 공간에 네. 그렇게 사육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부탄 갔더니 동물도 행복하더라고요. 뭐 모두가 쌀장도 행복한. 없어요. 아 부탄 그 네. 행복지수 높은 나라 막 이런 게 본 것 같은. 예, 그러니까 네. 인간의 행복과 동물의 행복이 같이. 네. 그리고 도살장도 없고요. 동물원만 없는 게 아니라. 그럼 고기를 안 먹나요? 거의 그 원주민들은 주민분들은 채식인 걸로 알고 있어요. 채식 위주 식사. 네. 부탄 얘기에서 갑자기 대구 얘기로 넘어가는 게 좀 역설적이긴 한데 대구에도 달성공원이라고 한창 어릴 때 많이 찾았던 동물원이 있어요. 가보셨나요? 네, 많이 갔죠. 가서 당연히 사진도 찍고 뭐 먹이도 주고 했었는데 많이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지역의 동물원이 좀 많이 열악한 거죠, 서울에 비해서. 네, 사실 뭐 우리나라 동물원을 보면 서울에 있는 동물원을 빼고는 굉장히 열악하고요.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뭐 인력 문제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죠. 열악함을 유발하는. 근데 이제 뭐 대구 같은 경우에 뭐 좀 특수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 문화재랑 같이 있기 때문에 네. 뭔가 개선 공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청주동물원처럼 이전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지자체에서 동물원을 옮기면 넓은 데로 옮기면 좋은데 네. 넓은 만큼 또 동물을 많이 채우시려고 그러세요. 넓다고 네. 우리가 넓어지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개념에서 좀 접근하시기보다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탄 같은 경우처럼 뭐 그러니까 한국의 야생동물 토종종들을 모아놓는다거나 네. 혹은 뭐 야생동물 보호센터에서 이렇게 데려온다거나 뭐 그런 방향으로 좀 선진적으로 발전하거나 이전이 됐으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동물원 지금 당장 없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제가 바라는 거는 일단 너무 기후가 다른 극단적으로 다른 기후에서 네. 데리고 오는 동물들 있죠.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그런 기후에서 사는 동물들, 이를테면 북극곰이나 코끼리? 북극곰이 대구에도 있나요 혹시? 대구에 있나요? 대구는 좀 별로 북극곰은 없어요. 대구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코끼리라던가 또 침팬치나 이런 동물들은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른 기후대의 동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겨울이 되면 침팬치나 코끼리는 실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실내 사육장은 굉장히 좁거든요. 그러면은 더더군다나 좁은 동물원에서 또 실내에만 갇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더 스트레스나 고통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후가 비슷한 동물대의 동물들을 주로 토종 동물들, 멸종위기 동물들을 좀 보호하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또 개봉을 했으니까 대구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대구 극장에서도 볼 수 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러 가실 것 같은데 직접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관람객분들께. 네, 저는 사실 뭐 이 영화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환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동물 좋아하시거나 동물권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봐주시면 참 고맙겠는데 그런 네. 분들은 이 영화를 굳이 안 보셔도 충분히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긴 하고요. 차라리 저는 차라리, 네.
아이들을 데리고 실내동물원을 가시거나 뭔가 그런 어떤 동물 카페를 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좀 동물에 대해서, 동물원에 대해서 혹은 그런 동물 카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뭐 수의사기 때문에 동물원에 출근하면은 항상 뭐 아프다, 뭐가 이상하다 그런 전화를 받고 올라가서 네. 항상 하루가 진지해져요. 네. 아침부터. 그래서 지금 뭐 동물권, 뭐 동물보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무거워지는 부분도 있는데 영화 자체는 저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확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되게 경쾌합니다. 네. 네. 그 오늘 우리가 한 얘기만 들으면 너무 진지한 영화 맞아요.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렇지 않고 영화가 어떤 주장도 사실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성장하는 사육사나 이런 사람들, 동물들 그 관계가 맺음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게 되게 정서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재미있어요. 그냥 즐기실 수 있는 네, 예, 편하게. 되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경쾌하고 실제 좀 되게 그 코믹한 장면도 좀 있어요. 그 동물들 보다 보면 이제 충청도 사투리가 여기 바닥이 장난이 아니야 이거 지금. 2년 전에도 구전암시 숙식했는데 4시에 났대요. 젖을 주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말이야. 아이, 놓치면 어떡해. 황영 감독님께서는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예, 그 우리가 뭐 어찌됐든 동물원에 한 번쯤 안 가본 사람은 없을 거고 데이트 코스나 아이들을 데리고 뭐 부모님도 한 번쯤은 가보셨을 공간인데 우리가 그냥 한 번 보고 오는 그런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 동물들의 어떤 마음 또는 심정, 입장 이런 건 어떤 걸까 한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나 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한 번쯤 보셨으면 합니다. 네, 대구 지역에서 볼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지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장 상영 중이죠? 네, 극장 상영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동물원 속 동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